피텍 인터넷에 온 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박시범 피텍 인터내셔널 사장 대표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 피텍 인터내셔널이 이번에 공장 이전을 결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 벌써 일촌하고부터 튜브 성형 사업을 인수해서 화성으로 온 지도 올해로 6년 차입니다. 처음 5년은 무역업을 하다가 이제 제조업을 또 갈아타면서 5년을 보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 랜딩을 했다. 소프트 랜딩. 네, 그리고 그 의미는 직원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난 5년간 많은 경험을 통하고 이제 회사 내에 그러한 노하우를 축적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라미 튜브 시장이 틈새 시장이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 나름대로는 기회가 많다고 판단했고 설비를 늘려야 된다 하는 판단하에 기존 공장이 협소해서 설비 증설과 함께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프트 랜딩을 했다고 했는데 합을 한 것 같아요. 연착륙을 했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렇죠. 연착륙이죠. 이게 탁월하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가보세요. 이제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바로 본격 앞으로 갔다는 건 타고난 경륜을 가진 사람이다. 대단하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많이 성장이 예측이 된다. 같이 된다. 그렇게 보세요. 말씀해 주신 가운데 실패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안 보일 뿐이지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그러한 그 실패는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패죠. 큰 실패가 있었다면 오늘에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패들이 점철돼서 오늘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근본적인 틀은 안 바뀌고 근본적인 실패를 안 하고 사소한 그건 이제 처음 하니까 그렇죠. 그냥 그거는 좋은 경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이니까 그거는 그냥 크게 실패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경험을 얻고 방향을 얻고 목적을 이렇게 설정하고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장 이전을 계기로 얻게 되는 시너지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설비 증설을 하면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텍은 크게 라미 튜브 성형 사업부 그다음에 라미 튜브 인쇄 사업부가 있습니다. 두 개네. 네, 라미. 튜브 그러니까 인쇄 사업부하고 인쇄 사업부. 또 라미 튜브 성형 사업부. 라미 튜브 성형 사업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튜브는 크게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필름이 두껍게 합치된데 인쇄를 먼저 해서 관을 만드는 슬리브를 만들어서 만드는 튜브를 라미 튜브라 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레진을 압출을 해서 뽑는 거를 압출 튜브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압출 튜브는 주로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제약 쪽에 많이 쓰이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라미 튜브라고 해서 주로 구강, 그다음에 식품 쪽에 사용되는 그런 튜브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튜브 성형 사업부와 인쇄 사업부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한 35년 인쇄 쪽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도입한 설비는 인쇄 설비입니다. 인쇄 설비로 마크앤디 플렉소 신규 라인 12도에 그 앞뒤를 자동화한 미국 마틴을 연결했고 100% 검수 장치도 곧 설치될 예정입니다. 검수 장치 네네. 이스라엘의 AVT. 네네. 그거로 해서 아무래도 인쇄 쪽에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이나 시장을 보는 게 용이해서 인쇄 설비를 먼저 투자하였고 이어서 올해 안에 라미 튜브 성형기를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네. 그게 이제 한 5년 전에 인수하는데도 투자를 했어요. 지금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해야 이제 성과가 나오겠죠.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인쇄나 성형 쪽이 다 설비 산업이다 보니까 선진화된 설비를 갖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설비 투자는 필수 불가결한 전속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선 투자를 해야 토가 뒤에 나타나니까 네네. 미리 앞서서 선 투자를 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이 나오고 또 거래처와 좋은 서비스 관계, 파트너십 관계를 위해서는 뭐 필수적인 선택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아까 그 구강이라고 한 것은 치약을 이야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네네. 구강 치약을. 그 다음에 식품은 뭐 이제 식품 일반적으로. 식품은 뭐 고추장, 무슨 뭐 와사비, 뭐 아무튼 그런 튜브용 그 식품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압출 튜브는 이음매가 없기 때문에 미려한 화장품 쪽에 많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라미 튜브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튜브가 많이 사용되고 단가가 예민한 그런 치약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스피커 메이플 시장에 보면 전체 한 60% 시장이 내가 분석해 놓은 걸 보면 60% 시장이 식품, 푸드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메틱, 그 다음에 물류 유통, 뭐 바이오 의약, 뭐 한국의 핵심적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그 대중화된 그 식품 시장은 그래도 하나 잡아서 기본적인 물량은 확보했다. 기본적인 물량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건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화장품이 고부가치고이긴 하지만 대외 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좀 굴곡이 있는 반면에 그게 금융시장에 보통 변동성이 심하다. 그렇죠. 치약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없고 먹어야 돼요. 네. 굴경기나 뭐 호갱기나 안 먹으면 가. 예. 그래서 그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뭐 경기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시장을 할 수 있겠으나 단점은 지속적인 원가 절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내가 이거 말이 조금 많아지라고 모르는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자본주의가 폐기되죠. 아직 왜? 자본주의가 이미 있는 것 없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핵심은 원가져가는 거예요.
인력을 갈아입고 설비를 갈아입고 자부를 갈아입고 투자를 해서 누가 품질을 좋고 싸게 하느냐 이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아주 많이 해야 나한테 마진이 많지. 그래서 자본 전략형 경제는 마진을 그렇게 많이 남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잘하는 반도체, 조선, 선박, 자동차 다 일본에 한때 다 했죠. 그게 한국이 또 원가 절감을 잘하니까 일본께 한국에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갔어요. 혁신주도형 경제라고 것은 가지 않은 길로 가야 되고 없던 것을 만들어요. 그럼 미국 사람 잘해. 이스라엘 애들이 잘해. 유럽 애들도 한두 개. 그거는 마진이 많아요. AI라든지 그거는 새로운 걸 퍼스트 무브로 만들어요. 요 차이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보통 내가 보는 핵심 주동은 알지만은 키 포인트를 경영할 때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은 확실할 것이.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정확하게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지적을 해주셨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탁월한 시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제가 늘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거, 아까 그 식품이라는 게 기본적인 거, 우리는 이제 그 원가 절감, 품질, 서비스, 그 다음에 그 미래 마케팅 전략 이런 게좀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옆에 저를 필요해요. 많이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시대에 정보를 이렇게 잘 흡수하는 것도 빨리 내가 목표지에 도달할 길이다. 자, 그 세 번째는 기사, 우리 필텍 인터넷입니다. 기사의 주요 생산 품목인 부부 인쇄 전망, 아까 그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품목 전망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쇄 쪽에서는 아무래도 원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 원가의 사업군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30%에서 7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세계에서 연포장 업계로는 가장 큰 암코로부터 암코로부터 라미네이트 튜브 원단을 직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품질은 좋아지는데 원가 비용이 올라가.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일단은 과연 그렇다고 왜냐하면은 암코 같은 큰 회사는 기계에서 흡도 넓을 뿐더러 생산성도 높고 그 다음에 바인파워로 인한 나프타라든지 원자재 수급에 대한 파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국내 거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국내의 주요 라미튜브 업체는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휴대폰에 다른 네, 분들도 다른 데도 수입을 하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메이커를 대리점을 통한다든가 하지만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35년도의 뉴욕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수입할 뿐만 아니라 대리점권을 취득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라미튜 성형업체에도 저희가 인쇄를 해서
납품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자대는 확실하게 그 문자대 도입 채널을 확실하게 잘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대가 아주 좋으니까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고객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기술 개발과 시장 전망. 현재 기술 개발은 이제 인터넷의 기술 개발이죠. 기술 개발은 시장 전망. 이 기술 개발은 어떤 원자재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 또 전망, 또 고객과의 관계, 대외적인 이런 것, 이런 것도 기술 개발을 근데 크게 보면 물론 뭐 기술 개발 그것도 되지만은 두 가지 같이 곁들여서 같이 쓰는 네, 방금은 원가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원단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판매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 인쇄의 퀄리티와 특수 효과를 어떻게 제품에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35년 동안 인쇄 쪽에 관여했었기 때문에 확실한 플랜을 가지고 있고, 사실 람미 튜브는 메타프레스에서 단폭으로 인쇄를 해왔습니다. 단폭으로 한 분당 4,50으로 인쇄를 해오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를 빼고는 다 단폭으로 메타프레스에서 튜브 인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3P까지 돌리고 있어요. 예. 저희만 플렉서로 튜브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두세 폭에서 많게는 네 폭까지 단일 공정에서 12도, 그 다음에 그 논스톱 언와인더 리와인더 미국 마틴 장비를 라인에 구성이 돼서 논스톱으로 인쇄를 해서 원단 손실을 최소화하였고, 말씀드린 대로 100% 비전 인스펙션 시스템 이스라엘의 AVT를 설치해서 고객에게 무결점 인쇄 라미 튜브 원단을 공급한다면 판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럼 현재 1초는 확실히 그냥 고객사인지 그냥 알고 있고 1초에 다른데 고객사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는 잘못 아신 거고요. 1초는 저희가 2020년도에 인수를 하고 한 1년 반까지 정도만 관여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브랜드 오너, 아모레, 배경, 두방, 클리오, 그런 데를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큰 회사, 대기업에서 저희가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2년간은 인큐베이팅을 하자, 1촌을 거쳐서 그랬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1년 반으로 줄인 거죠. 그런데 국내 식품이라든지 유통 대기업의 CJ, 애경, 율촌 많이 있는데 다 그래 하는 거거든요. 사실 율촌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촌은 라미 튜브를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율촌은 이제 전에 아모레와 특수관계였기 때문에 했던 비즈니스였었지, 율촌하고는 거래가 없습니다. 율촌하고 그러면 요즘 AI 하고 있는데 AI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자본 수백 패턴 원가 절감 핵심이라고 했는데, 원가 절감이 요새 AI 자꾸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 자꾸 이제 뒤에 그렇습니다. 자동화 자꾸 말이죠.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나도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운영의 발전사항, 이걸 힙텍 인터넷에서 어떻게 구상하는 것, 당장은 적용 안 하지만 앞으로 구상하는 것 발전하는 이런 거 있으면 또 공개해 주시면 그런 생각. 아직 AI나 뭐 로보틱, 오토메이션 이런 게 대세이고 그거와 접목하지 않으면 과거에 현재의 인터넷과 접속되지 않으면 비즈니스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AI와 자동화는 저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현재 지금은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AI와 로보틱 자동화는 필수 불가결하고 사실은 구강 제품 라미튜브 같은 경우는 단가가 아주 예민한 거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일부 품목을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요인을 보면은 뭐 국제연자재값 다 같고 가장 원가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인건비겠죠.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을 일부 하고 일부는 뭐 저희 외에 몇몇 라미튜브 성형업체랑 거래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화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지금 수입하고 해오고 있는 양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계획이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런데 뭐 AI와 자동화가 인쇄 포장 산업까지 들어오는 데는 저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보면은 그러한 플랫폼이 저렴한 비용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우리에 맞게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는 그렇게 접목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긍정적으로 AI와 로보틱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 과제로 그 발전 속도에 우리 회사에 적용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안정적으로 항상 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게 그 기사, 픽텍 인터넷입니다. 기사의 미래 경영 전략과 마케팅 구상. 미래 경영. 나는 5년 후에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3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실현한다면 사업을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품질과 생산성 항상 이런 저는 구조를 어떻게 변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거냐는 거에 관점을 갖고 있고 또 생산 쪽이나 성형이나 인쇄사업부 책임 맡아분들이 마찬가지로 오늘보다 더 좋은 품질의 인쇄를 하고 오늘보다 더 분량을 하나 줄인다면 우리의 미래는 담보된다 이렇게 생각. 다른 구강 치약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그렇게 짤수 있는데 앞으로 3년, 5년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 개인 처리가 될 수도 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했지 않겠느냐. 물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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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이게 틈새 시장이고 그런 거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치약을 얘기를 든다면 유통기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 원단 중간에 12마이크론의 알루미늄 레이어가 들어갑니다. 합치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산소라든지 이런 걸 차단을 해서 제품을 오래 가게 해주는데 아무래도 알루미늄 레이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원단 자체가 전체적인 필름, 그냥 필름으로만 된 원단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많은 원단 회사들이 친환경적인 원단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암코라는 세계적인 회사와 함께 일하는 거에 친환경에 대처하는 것도 많은 이미 다 개발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냥 국내에서 써주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신원단에 맞춰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맞게 설비 투자, 인쇄 쪽은 투자를 했고 성형 쪽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6년 안에 설비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제 딱 질문 두 가지를 하고 마칠 겁니다. 하나는 지금 최신 마크헤디 12도 UV인가? LED UV. LED UV를 쓰는데 그 설비에 대해서 장점이 그 설비에 대해서 그 설비가 돌아가면 이런 것이 확 시대가 변한다. 그냥 품질이 변한다. 그런 것을 좀 포커스로 맡아서 그 설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쇄업계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거를 하나 물을 겁니다. 우선 앞에 마크헤디 LED UV 12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난 6년 전 저희 필텍이 율촌화학으로부터 라미튜브 성형사업부를 인수할 때 율촌도 사실 라미튜브 사업부에 큰 이익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인수하게 됐는데 당시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인쇄를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마케팅 데모센터에 있던 팔도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현재 국내의 라미튜브 인쇄 시장의 거래 형태를 좀 바꿔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인쇄소에서 원단을 구매해서 인쇄해가지고 인쇄된 라벨을 판매하는 반면 라미튜브 시장은 튜브 성형업체에서 원단을 구매해서 인쇄소에 주고 인쇄소에는 인쇄비만 인가공해서 다시 튜브 성형업체에 주는 그러한 채널이 좀 다르다. 판매 거래 방식이 오늘까지 이러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필텍은 우수한 설비를 도입을 해서 우수한 자재로 원단에 인쇄를 해서 인쇄된 튜브 원단을 파는 방식으로 레이블 산업과 같이 거래 방식으로 바꾸겠다. 일단 성형업체에서 신제품 개발과 그들만의 일로도 바쁠 텐데 원단을 수급해서 인쇄소에 넣어줘야 되고 그거를 잘 들어왔나 불량하나 이러한 손실을 바꾸고 그 다음에 물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한 거래 구조를 바꾸고자 거래 구조로 오더만 몇 개만 내가 다 처리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진 폭이 좀 올라가죠. 뭐 여기저기 그 공정에서 보면은 저희는 저희대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고객은 고객대로 내부 관리 비용이나 물류 비용이나 이런 포인트에서
또는 뭐 단가에서도 뭐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된다. 서로 네, 이익이 네. 그래서 일례를 들으면 뭐 산술적으로 산기에서 50m 한 줄로 돌지만 저희 길에서는 세 줄, 네 줄로 120m로 돌면은 10대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쇄 단가도 양만 받쳐준다면 상당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완전 흡수하고 가장 적합한 설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라미 튜브만을 위해서 구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도입한 12도 기계는 라미 튜브뿐만 아니라 수축라벨, 파우치, 연포장 쪽이네. 연포장 쪽입니다. 연포장이면서 좀 그라비아를 대체하는 그라비아를 대체하는 것보다 그라비아를 뛰어넘는, 다시 말씀드려서 콜드 포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실크 필 코팅을 한다든지 특수 코팅을 한다든지 프렉소가 인라인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일 공정에 처리하면은 연포장 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저만의 판단이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인 변화와 미디어에서 제가 증명한 거고, 사실 지난 오랜 동안 제가 국내의 메이저 레이블 프린터들, 인쇄 회사들 고객들에게 제안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 LED UV 12도는 국내에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네, 최근에 12도가 한두 군데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중국제죠. 중국제긴 하지만 들어와서 마켓팅도 아니고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것. 예. 그래서 레이블 시장에서는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최고의 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수도 그렇고 앞뒤 마틴 옵션도 그렇고 비전 인스펙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도 적절히 커버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단폭으로 4, 50m로 인상한 레타프레스의 그 라미 튜브 인쇄 시장을 이것을 계기로 바꿔보겠다. 바꾸려면 소총이 칼이던 시대에 총을 들고 가야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저는 레타프레스 단폭 4, 50m 인쇄 시장을 12도 120m 완전 자동화, 완전 100% 검수를 통해서 총으로 칼의 시장을 바꾸겠다 하는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국내에 어느 정도 양이라도 우리 두 기계에서 하고 사실 남습니다. 그 남는 유휴 시간을 저는 수축 라벨이나 파우치, 리드 이런 쪽으로 연포장 쪽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연포장 쪽에 그 인라인형 플렉소 마크핸디죠. 마크핸디를 좀 더 판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속내도 있습니다. 두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또 연포장 시장도 같이 하면 시장의 확장성, 네네. 생산의 다양성. 네. 예. 그 다음에 대가 큰 이제 브랜드 오너들이 신제품 개발이나 또는 국내 인쇄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신제품 개발, 플렉소 인쇄에 대한 이해와 확대 이런 것들을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국내 이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돼가지고 인쇄 가는 대학은 하나도 없고 직업 불리자라든지 예비 불리 그런 사람은 이제 앞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에 대해서 신구대학교 내년부터는 문을 닫아요. 내년부터 전에 올 초에도 신구대학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전반기 하반기 해서 희망 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플렉소 인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시험도 하고 이런
근데 이제 아쉽게도 내년부터 신구대학은 인쇄과를 문을 닫아버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구 부근이라든지 폴리텍 대학이든 이런 데 이제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국내에 들어온 거는 나름대로 그런 비전과 그런 어떤 뜻이 있어서 했는데, 잘 국내 인쇄인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잘 활용을 해서 좋은가 결과도 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국내 인쇄 산업 발전에 그 기회를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진 제품부터 플렉소 인쇄, 가공까지 여러 분야를 유럽과 미국의 선진 기술을 국내에 소개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6년 전에 이제 불천하우로부터 성형사업을 인수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사실 부사 리베르만 근무로 거기서 이제 미천은 됐지만은 본인이 직접 주필대 인터넷을 창업해서 이렇게 많이 해왔고, 네네. 그 다음에 한 6년 전에 이제 새로운 이제 3단계 배신이죠. 네. 3단계 배신으로 율촌하고 율촌 두부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오늘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내가 지난 6년 동안 라미튜브 석영 사업을 안정화시키느냐, 시장에 얼굴을 못 대민 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먼저 고객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기계영업을 하다가 인쇄까지 하게 돼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시장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라벨 쪽보다는 원포장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공개적인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3단계 변신을 하게 된 동기는 그러한 오래된 축적과 계급에 대해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잘 이해를 해달라. 공유하고 같이 한국 인쇄시장을 키우는데, 성장시키는데 같이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조금 돌려서 제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 형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원하고 뜻하고 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쇄 산업이 이제 뭐 전통적인 인쇄가 자꾸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뭐 이제 비즈니스 폼은 이미 세대를 달리했고, 이제 상업 인쇄 역시도 자꾸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좀 더 가속화되고, 출판 시장도 이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장 쪽만은 아직까지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라벨은 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향후 5년, 10년간은 경제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나 그렇듯이 나름대로 구조조정인 새로운 시장이나 확대가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언이나 저희의 운영 방안을 보고 싶다면 문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제가 방문을 해서라도 제가 35년 동안 겪은 경험한 노하우를, 지식을 언제든지 나눠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사 유변을부터 해가지고 필텍 인터넷까지 설비 시장과 인쇄 시장과 연구하고 경험하고 몸소 체험했던 것을 6년 전에 두부 인쇄 사업을 하면서 또 영토가 좀 넓어졌다. 이 넓어진 것을 이제 나이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는 이제 베풀고 공유하고 함께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시점에 되었다. 네, 잘 마무리해서 함께 건정하시면, 함께 청계하시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국내 마크앤디 고객께 감사드리면서 지속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